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아까 A라는 데이터가 그 비행기 탑승객 수 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제 자기 상관이거든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의 약자가 ACF입니다. ACF에다가 A 이렇게 해보면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레그가 간격이거든요. 이 간격이 지금 0에서부터 숫자가 이제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0 시점은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같은 시점끼리, 그러니까 당연히 1이죠. 시점이 같은 것끼리의 코릴레이션. 요거는 시점이 1 떨어진 것끼리의 코릴레이션, 얘는 2 떨어진 것끼리의 코릴레이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간격을 한 칸씩 계속 밀면서 이제 앞뒤를 비교하기도 하고 두 칸씩 밀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멀면 멀수록 먼 것끼리 이제 콜레이션 계산할수록 대체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오토 코릴레이션이 같은 시점끼리 계산하면 숫자 같은 거니까 뭐 당연히 1이고, 이게 이제 시점이 점점 멀어질수록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언제 증가하냐면 1일 때. 이 1이 지금 12칸일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자기와 비교했을 때 중간에 비해서 좀 더 상관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2에 가까워지면 또 올라오고 한다는 게, 시점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자기 상관성이 떨어지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상관관계가 높다. 1년 전 자기와. 이제 그 말은 계절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도 계절성 있나 없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요 LCF 그림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이 그 자기 상관이라는 수치, 지금 뭐 1 거의 0.9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들이 과연 유의하냐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유의하냐, 이 말은 이게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할 수 있냐 하는 것이고, 유의한지 안 하는지의 기준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 수준 95%에서 이 선을 이제 R이 그어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 다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상관이 굉장히 강한 데이터입니다. 아까 봤던 그 상하를 반복하면서 증가하던 그 그래프가. 그다음에 이제 오토 콜레이션 계산할 때 이제 그 PACF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단순히 텀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만 갖고 계산한 거고, 얘는 그러니까 이 텀과 이 텀 사이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다 이제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시점 간의 영향만 계산한 겁니다. 이게 말로는 잘 안 되고 원래 수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중간 기간의 영향을 통제한 그런 오토콜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자기 자신하고는 당연히 1이고, 그러면서 몇몇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 파란 선을 벗어난 것들이 보이죠. 이제 이런 게 오토콜레이션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오토콜레이션을 보는 수도 있지만, 박스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t-테스트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류잉 박스 또는 박스 류잉 테스트라는 게 이제 오토콜레이션 검증하는 건데, 뭐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전기 한 달 전과 사이에 오토콜레이션이 있냐 없냐 유의하냐 봤을 때, 지금 p-밸류가 아주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오토콜레이션 0이 아니다. 그 자기 상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2개월 전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봤을 때도 여전히 뭐 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정해서 이제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T 시리즈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좀 더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요 줄은 뭐냐면은 RLOM이라는 게 우리 확률 문법 배울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이 이제 정규 문법, 보통은 이제 이 R에서는 표준 정규 문법을 얘기하고, 거기서 더 랜덤하게 난수를 1000개 발생시켜주는 함수가 RLO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아무거나 무작위로 1000개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앞에서 말했던 그 와이트 노이즈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플롯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려보면 그냥 난수로 뽑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뽑았는데도 이게 그 평균은 대체로 일정하고 분산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대체로 계속 분산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수를 뽑으면은 대체로 와이트 노이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거에다가 이런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그 류잉박스 테스트를 해보면 콜레이션이 0이냐 했을 때 그걸 기각시키지 않죠. 0.8이나 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까 설명했던 오토 코릴레이션을 검증한 거고요. 이 한 줄의 데이터가 이제 그 안정성이 있냐, 스테이셔너리 하냐. 아까 평균의 안정성, 분산의 안정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봐도 평균이나 분산이 좀 일정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해 주는 게 ADF라는 거하고 PP라는 이제 두 가지 그 검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결과를 해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ADF가 그 Augmented Dickey Filler 테스트인데 이건 사람 이름이고요. 아까 류잉하고 박스도 사람 이름입니다. 요거 이제 그 초기 모델에 비해서 좀 더 그 증강된 이제 모델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보면 이제 그 Alternative Hypothesis가 이제 Stationary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이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해봤더니 이제 0.01 p-value가 나와서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얼터너티브가 채택이 됐죠. 그 말은 안정적이다. 이 데이터는 PP라는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이것도 이제 필립스 페론 사람 이름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계의 안정성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뭐 그걸로 보더라도 역시 이제 안정적이다. p-value 0.01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계의 안정성 검증하는 이런 그 기법들이 이름은 지금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단위근 검정이라고 합니다. Union Root Test의 번역어인데요. 이 시계열에 단위근이 있나 없나 뭐 이걸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근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상관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1부터 1000까지 이러면 직선이죠. 그거를 이제 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는 앞에 값이 작으면 뒤에 값이 작고 앞에 값이 크면 뒤에 값이 크고 뭐 상관관계가 상당히 눈으로 봐도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토 코릴레이션 검증을 하면 당연히 0이 아니다 해서 기각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시계열이 안정적인가 하는 거 보면은 그 기무가설 불안정하다는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데이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PP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전혀 변동성 없이 완전하게 리니어하면은 이제 값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PP에서는 계산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ADF 결과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패신저 이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상관 검정을 해보면 여기 자기상관성 있다고 나오네요. 그죠? 뭐 앞이 작으면 뒤에도 작고 앞이 크면 뒤에도 크고 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시계열이 안정적이냐 봤을 때 p-value가 0.001 해서 불안정하다는 DF 검정을 했더니 이제 얼터너티브가 하이테시스가 그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value를 보니까 이제 기무가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계열은 이제 안정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이 있어도 시계열의 안정성은 이제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뭐 평균이나 분산의 불안정성이 되게 커 보이지만 뭐 통계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시계열의 안정성이라는 것까지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갖고 우리가 이제 주로 뭐가 하고 싶냐면 얘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건 지금 데이터가 트렌드를 굉장히 눈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게 막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그런 시계열에서 뭔가 트렌드를 뽑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걸 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스무딩입니다. 그 스무딩은 이 울퉁불퉁한 그림을 부드럽게 그냥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이 스무딩하는 그 방법, 그걸 보통 이제 필터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심플한 게 그냥 앞뒤로 뭐 3개나 5개나 그 월별로 그냥 평균값 내는 거예요. 이동 평균을 하는 거죠. 계속 옮겨가면서 3개월씩 이제 평균을 내는 뭐 그런 게 제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함수보다는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를 어쨌든 시간을 준 다음에 그래프 A를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3개월 이동 평균한 거를 파란 선으로 이제 그려보면 요거는 지금 3개월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스무딩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꼭대기하고 바닥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이 곡선이 좀 더 이제 스무드해졌습니다. 이거를 5개월, 7개월 계속 이제 늘려가면 좀 더 부드러운 선이 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파란 선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하는 이제 모양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트렌드를 좀 더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트렌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V라는 이제 시계열화하지 않은 점점이 떨어진 벡터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아까 직선으로 생겼지만 이 사이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이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직선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면 이 사이를 이제 이 패턴에 따라서 좀 채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관한다 그러거든요. 보관법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관법을 하는 함수가 이게 approximate라는 겁니다. approximate하게 중간값을 구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v라는 벡터에서 x out은 이제 x가 그러면 6.5일 때 값이 얼마일까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값은 지금 6하고 그 다음에 7, 8밖에 없잖아요. 6.5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 6일 때 이 값이고 7일 때 이 값이면 사실은 6일 때 6이고 7일 때 7이죠. 그러면 x가 6.5면은 y가 얼마일까 하는 걸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는 뭐 직선이니까 당연히 6.5가 나오겠죠. y 값이. 근데 이거를 이제 approx라는 함수에다가 벡터를 하나 집어넣고 개수를 24개로 해줘.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24개가 되도록 안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decomposition이라는 게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시계열을. 여기 이제 유니베리 탈 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게 고전적인 유니베리 분석이 이건데요. 다시 아까 그 여행객 수 데이터로 왔는데 얘를 이제 STL이라는 게 뭐냐면 Seasonal Decomposition의 이제 그 약자입니다. S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시즈널하게 이제 디컴포지션을 해달라, 그러니까 분해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분해는 기법이 이제 로에스라는 건데 로에스라는 뭐 우리가 회귀 분석 그 아까 뭐 LS 뭐 ML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로에스인데 저거는 설명은 일단 생략하고요.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A라는 데이터를 분해해줘 하는 명령어가 이제 STL입니다. 저런 걸 써가지고 그 분해를 한번 이제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계절적인 영향을 빼주고 그 사이에서 추세 트렌드를 빼고 그러고도 남는 이제 나머지 이제 오차 같은 거죠. 요거 두 개를 뺀 거 값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패신저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여기 있는 계절성만 따로 뽑아내는 겁니다. 추출해내고 이 데이터에서 이 계절성을 빼내고 나면은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로도 설명 안 되는 나머지가 이제 요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그 리메인더가
좀 시간에 따라서 커지고 있죠. 점점 뭔가 이제 증폭되는 그 편차가 증폭되고 있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디컴포지션, 고전적으로 많이 그 시계를 분석할 때 많이 썼던 거고요. 뭐 그 비슷한 거를 이제 forecas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D를 이제 그 시즈널하게 뭐 쪼개주소해서 오토 플롯을 그리면 저렇게 뭐 시계열 데이터를 디컴포즈 해가지고 그 시즈널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시즈널한 데이터하고 아까 얘기했던 ACF, PACF를 뭐 같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지금은 뭐 구체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그 다양하게 수행하는 함수들을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유니베리탄 변수 가지고 이제 forecast라는 게 그 사이를 채우고 또는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그 함수인데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오토 플러스 그리면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거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얘가 이제 예측하는 것도 해줍니다. 요 예측하는 기법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는 좀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M 필터라는 게 아까 그 스무딩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이제 필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HP 필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거를 이제 HP 필터로 이용해서 또 이제 스무딩을 좀 해보면 걔가 아까 그 한 줄짜리 패신저 숫자 요거를 가지고 트렌드하고 이제 그 사이클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거를 한국말로 순한 한국말 번역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A라는 데이터를 트렌드하고 시클리컬한 부분하고 또 쪼개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치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뭐 그 데이터 안에서 이게 트렌드하고 그 시클리컬한 거하고 쪼개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게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한 줄짜리 데이터를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흔히 이제 트렌드 그다음에 시즈널리티 트렌드하고 계절성 이걸로 많이 쪼개고요. 이렇게 뭐 시클리컬한 거를 별도로 또 쪼개기도 하고 모형에 따라서 분해하는 요소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경향을 보는 뭐 그런 게 아주 고전적인 시계열 분석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게 예전에 많이 쓰던 기법이라면 최근에 이제 이런 뭐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고 해서 한 줄짜리 유니베리탄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회귀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회귀 분석을 적용하는 모델이 이제 흔히 아리마라고 부르는 건데요. AR이라는 것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의 약자입니다. 자기를 자기로 회귀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과거 시점 데이터로 회귀 분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MA는 이제 Moving Average의 약자인데 이거는 현재 오차항을 과거 오차항으로 회귀 분석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디퍼런셜 그러니까 차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데이터를 차분을 이제 몇 번 하느냐 하는 거가 이게 인티그레이션의 약자인데 몇 번 차분해야 안정적인 시계열이 되는가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줄짜리 유니베리탄 시계열 변수를 이제 그 변수와 관계된 값으로 자기 자신의 값으로 회귀 분석하는 모형이 아리마인데요. 그때 이제 그 값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제 우리 함수의 오른쪽에 들어갈 아이템이 자기 자신의 과거 값입니다. p-밸류가 0.01이 나와서 이제 안정적인 시계열이고요. 그다음에 pps라는 그 변수의 안정성을 pp로 테스트해봐도 이제 안정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이제 안정적인 시계열 s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리마 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오더를 주는 겁니다. 회귀 분석할 때 자기 자신의 몇 번째 값까지 집어넣을 거냐, 그 다음에 차분을 몇 번 할 거냐,
그다음에 MA 항을 이제 그 몇 차까지 넣을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로 설명했는데 그거를 수식으로 조금만 표현해 드리면 어떤 뭐 한 줄짜리 데이터가 있는데 그의 값을 우리가 y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yt라는 그 종속 변수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설명 변수들을 넣어야 되는데 설명 변수로 yt-1, yt-2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과거 값을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하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좀 있으면 이 과거 값 가지고 어떤 유의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만약에 베타 1, 요걸 베타 2 해가지고 더해서 이 베타 값들을 이제 구해내서 요걸 가지고 yt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AR이고요. 여기다 2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차항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et-1 이렇게 오차항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베타 대신에 이제 감마라는 항을 넣어볼게요. 감마 0, 감마 1, 감마 2 이런 식으로 이 오차항의 과거값을 이제 추가하는 요거를 이제 M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 다 들어있으면 그게 알마 모형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그냥 이 데이터에 과거값을 집어넣고 그거에 오차항을 집어넣고 이건 y 한 줄만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는 변수들이잖아요. 이걸 갖고 하는데 요 앞에 이제 계수값들을 회귀 분석의 기법을 통해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식 하나를 아주 유의하고 설명력이 높은 식 하나를 알아내면 과거값만 갖고 있으면 미래값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지금 베타와 감마 값을 구해낼 때 우리가 OLS 같이 이런 그 회귀 분석의 기법을 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OLS의 기본 가정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OLS를 쓰지 않고 이제 설명하지 않은 그 ML이라는 기법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아리마 모형에서 이제 리그레션을 잘 쓰려면은 얘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얘 자체가 이제 안정적 시계열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정적 시계열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회귀 분석을 하면 사실상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가성 회귀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 spurious regres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게 있어 버리면은 이 베타나 감마값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먼저 이 y라는 변수를 안정적 시계열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뭔가 이게 안정화시킬 때는 차분을 쓰기도 하고 로그를 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차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제일 단순한 게 차분이거든요. 그 차분을 1차로 한 번만 하면은 이제 그거를 아까 1차로 한 번 한 거를 차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리마가 되는 거고 1차를 하면은 요 값이 이제 1이 되고 두 번 차분하면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AR 값은 얘가 t-1, t-2 이렇게 몇 차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이렇게 값을 가지게 되고 MA도 마찬가지 얘를 몇 차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1, 2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수들 요거를 이제 오더라고 하는데요. 오더의 값을 이제 AR의 오더 값을 P, I는 이제 D, 얘는 Q로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리마 모형을 보통 이제 아리마 P, D, Q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진 식이라는 게 결국은 별게 아니고 이 의미예요. y라는 값 자체의 과거값과 오차항 갖고 회귀 분석한다 이 말입니다.